세월호가 침몰한 지 2년여 만에 본격적인 인양을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안에 인양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안 흑산도 해상에서 부부가 탄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실종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고압전선 교체 작업을 하던 전기원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의 죽음이 1년 만에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저렴하게 물건을 유통하기 위한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골목 상권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인양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작업인 뱃머리 들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적 문제 등으로 그동안 3차례 연기됐었는데 첫날인 오늘은 뱃머리를 2도가량 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심 44m 아래로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는 사고해역. 세월호 뱃머리와 연결된 2,500톤급 해상 크레인이 긴 인양줄을 바닷속에 들이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첫날 작업에서 크레인은 세월호 선수를 2도가량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저면에서 4m 정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5도를 다 드는 게 아니고 우선 2도를 들었고요. 지금 막 성공을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까지 뱃머리를 5도 정도, 10m 높이까지 들어올리고 선체를 받쳐줄 받침대 18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이후 선미 받침대 설치까지 성공하면 한 달 안에 세월호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특조위 조사관들은 이 작업 바지선에서 2km가량 떨어진 별도의 지원선에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2년 이상 해저면에 붙어있던 세월호가 떨어지는, 바닥면에서 떨어지는 최초의 작업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역에서는 뱃머리 들기 작업 이후 대량의 기름이 수면 위로 떠올라 해양수산부가 긴급 방제와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부부가 탄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실종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신안군 흑산면 북쪽 1km 해상에서 438톤급 화물선과 2.86톤급 소형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침몰하면서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주민 65살 김모 씨가 실종됐고 아내 55살 이모 씨는 화물선 선원들에게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화물선과 어선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문흥동 인근에서 활선 공법으로 고압전선 교체 작업을 하던 34살 이모 씨가 감전 사고를 당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활선 공법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정전 없이 작업하는 공법입니다. 민주노총은 위험성을 이유로 직접 활선 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 대진단을 하겠다고 결정한 한전이 이틀 만에 안전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전 측은 대체 공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이 공법을 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지테크의 양우건 씨인데요. 해고만 2번 당했고 카메라 감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던 그의 죽음이 최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광양의 한 야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양우건 씨. 그는 유서에 저를 화장해 제철소 1문 앞에 뿌려달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1998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업체인 이지테크에 입사한 양 씨는 노동조합 일을 시작한 이후 해고를 2번 당했고 감봉이나 정직과 같은 징계도 받아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2번이나 거쳐 부당해고 판결로 3년 만에 복직했지만 양 씨의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는 당시 일기장에 저놈의 카메라 신경이 쓰여 죽겠다. 언제까지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나.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책상 앞에 이렇게 앉혀놓으니깐
정말 미쳐버리겠다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왕따, 탈퇴와 관련된 계속적인 회유, 진짜 너무 힘들다.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다. 그런 말들을.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관련 위원 만장일치로 양 씨의 죽음이 업무상 사망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반복된 해고와 복직, 또 복직 뒤 징계가 이어진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지테크의 마지막 노동조합원이었던 양우건 씨. 죽음 뒤 한 해가 지나서야 회사에서 받은 처절한 대우와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질병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권난기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미애 의원이 광주에서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추 의원은 광주 금남공원에서 열린 톡 콘서트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10년을 잇는 새로운 10년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당내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이끌어 준비된 정당으로 일신한 뒤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당대표 출마를 표명한 후보는 추미애, 송영길, 김진표, 신경민 의원 등이며 김부겸, 박영선 의원 등 서너 명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평군 의회 부의장이 수년간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평군 의회 이모 부의장은 지난 2008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이사를 맡은 뒤 2010년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 이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맡을 수 없는 겸직 금지 직위로 한평군은 이 영농법인에 지난해까지 모두 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영세한 동네 슈퍼마켓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슈퍼마켓 공동물류센터가 문을 연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조합원 수가 수십 배로 늘었는데요. 슈퍼마켓 업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도현 씨는 2, 3일에 한 번꼴로 공동물류센터에 들릅니다. 매장에서 팔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업체보다는 조금 싸지요. 아무래도 박스당 돈 1,0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기름값 정도는 빠진다고 보면 되죠. 광주시가 예산을 들여 짓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슈퍼업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물품 구매 거점 기지입니다. 지난 2005년에 문을 연 이후 영세한 동네 슈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생산 공장과 직거래를 통해 값싼 양질의 물품을 동네 슈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취급 품목만 2만여 가지. 슈퍼마켓 물류 체계의 필수 시설로 자리매김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20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등록한 슈퍼업주들만 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출범 당시인 11년 전에 비하면 30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조합에서 제조사에서 직접 갔다가 슈퍼 사장님들한테 공급하는 단계 축소로 인해서 그만큼 그 마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좋은 창고가 없어서 청과나 야채 등 신선식품을 취급하지 못했던 한계도 조만간 해결됩니다. 76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새 물류센터가 다음 달 말쯤 완공되면 대규모 물류 창고와 함께 좋은 창고가 마련돼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박람회 개최 이후인 2013년 190만여 명에 이어 2014년에는 223만여 명이, 지난해에는 318만여 명이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05만 명이 박람회장을 찾아 여름 성수기와 가을 관광철을 지나면 올해도 3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관광객 증가가 박람회장 시설의 사후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최근 추진하고 있는 4건의 민자유치 사업과 청소년 해양교육원까지 건립되면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 중소형 조선소의 주력 선종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조선산업박람회에서 선박구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목포대 조선사업 핵심 기술단은 중소형 조선소 주력 선정의 최적 선형과 에너지 절감 장치 적용 기술을 소개한 자리에서
세계 굴지의 선박 회사와 이미 개발을 마친 선박 2척의 구매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발 예정인 4척의 선박도 구매 의사를 밝혀와 앞으로 설계와 건조 계약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유방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유방건강재단과 아모레퍼시픽은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시민과 학생 등 수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방 자가 검진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핑크리본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저소득층 유방암 환자를 위한 수술 치료비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여름 관광철을 맞아 밤바다 경관 조명 시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매주 금토일에 한해 해양공원과 돌산대교, 소호 해변도로 야간 경관시설 점등 시간을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자정 이후에도 밤바다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늘어 점등 시간을 연장했다며 이달에는 연장을 주말로 한정하지만 휴가철인 7, 8월에는 매일 점등 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